WRNG 이번 시간에는 ADHD, 집단 따돌림 지도와 수업 거부, 게임 중독 지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돌봄교실 아동 중 ADHD 아동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의 행동 특성 및 지도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돌봄교실 아동 중 수업 거부, 게임 중독 아동의 행동 특성 및 지도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의 학생 지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DHD 증상을 갖고 있는 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방법과 집단 따돌림 지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고 있을 텐데요. ADHD라는 증상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의미합니다.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또 과다 활동이 나타나며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아동들의 큰 특징으로는 부주의라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또 과잉 행동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주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또 학업이나 작업,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항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 못하는 것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력 결핍 아동의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하는 특성도 나타나고요. 또 지속적인 정신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 예를 들면 학업이나 숙제 같은 경우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하고 저항하는 등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가지가 이렇게 집중해서 나타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 중에 많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학생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조금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거나 숙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지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또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리게 되는 등 이런 부주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과잉 행동과 충동적인 특성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과잉 행동의 증상으로는 흔히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리는 등의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좀 과잉된 행동이 아닌가라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거나 또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는 등의 특성도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좌불안석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아직 어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특성이 꼭 나타난다고 해서 이 ADHD라고 판명하시면 조금 위험한 면이 있으니까 자세히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하는 특성도 나타나고요. 또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하는 등의 과잉 행동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충동적인 특성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흔히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을 한다든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충동성의 특징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기도, 예를 들면 대화나 게임 등에 지속적으로 끼어들고 참견하고 이런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은 이해받고 수용되기보다는 또 비난을 받거나 야단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대우를 많이 받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뭔가 상담을 해주실 때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학생들도 이제 뭔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조금은 변화되어 나갈 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수용되고 공감받는 경험을 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의 행동수정 기법을 조금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행동 목표는, 상담 목표는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쉬운 것이지만 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학생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선생님이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몇 번을 움직이는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횟수가 줄어들 때마다 강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언어적인 강화로 너 되게 잘 앉아 있었구나, 참 잘했구나 라고 해주시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등의 신체적 강화를 해주시면 그 강화로 인해서 그 학생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또 토큰 강화를 활용해서 잘 지켰을 때마다 토큰을 주어서 목표로 정한 토큰이 모였을 때 선물을 주시거나 또 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어서 보상을 해주시면 좋은 행동으로 수정이 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두 번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의 행동 수정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 수정 기법을 활용해서 아동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행동의 특성을 가진 아동으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 지도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둘 다 생각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선 피해 학생의 경우에 교사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거를 미처 선생님께 알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생님께서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기 반에 있지 않고 다른 반에 가 있거나 어떤 학생을 피해서 가 있는 경우죠. 그리고 운동장에 혼자 있는 경우가 없는지 관찰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일부 학생들이 웃거나 흉내내면서 비웃음을 당하진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특정인의 흉내를 내면서 웃을 때 굉장히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침울해하는 특성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행동 유형을 잘 보셔서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받지 않는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련회나 체육대회 같은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싫어하는 경우, 또 청소 시간에 혼자서 청소만 계속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위를 자주 두리번거리고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교육관계 조사에서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피해 학생인데요. 이 학생을 이제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겠죠. 가해 학생의 행동 유형도 잘 보셔서, 물론 피해 학생 중심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지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원인을 제공하는 가해 학생의 행동 유형도 잘 보셔서 이 학생들을 병행해서 지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면서 수업 분위기를 독점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가해 학생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사 앞에서는 고분고분하지만 없을 때 선생님이 안 계신 곳에서 굉장히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거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큰 소리를 많이 내면서 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도 가해 학생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을 위협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교사에게 말을 못하게 주도하는 학생, 또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친구 이름을 대면서 어떤 친구, 얘가 대답할 거래요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학생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피해와 가해 학생들을 파악하신 후에 집단 따돌림 발생 시에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이 따돌림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께서 진지한 태도로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또 피해자를 성급하게 노출을 시키는 것은 더 심한 따돌림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반 전체를 대상으로 따돌림에 대한 어떤 피해를 설명하고 선생님께서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따돌림에 대한 토론이나 역할극 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동 속에서 실시하셔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해자가 느껴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지도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피해자 부모가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따돌림으로 인해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이를 경청하고 들어주셔야지 선생님께서 가해자의 변명을 해주신다든지 너무나 객관적인 그런 어떤 판정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피해자 부모님께서 다 이야기를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들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객관적인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항상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가해 학생을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을 다룬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고, 특히 학생 지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 돌봄 지도사 과정에 많이 이제 자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따돌림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겠지만 이미 발생했을 때는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고려해 주시고 가해자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확인시키고 사과와 반성을 하도록 유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해자가 좋아하는 선배나 교사와 결연시켜서 이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조금 더 변화가 더 빨리 올 수 있을 거고요. 또 힘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수업을 거부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학교에 가보면 수업이 굉장히 싫고, 그다음에 뭐 수업 시작과 동시에 엎드려 있는다든지 선생님의 말을 거부한다든지 또 학원에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한 이유 때문에 수업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관계 때문에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한 이제 게임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중독과 관련된 부분도 선생님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업 거부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등교를 거부하는 상태를 우리는 수업 거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보다도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다라는 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 거부 아동이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일단 뭐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학교 공포증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일단 학교에 공포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무서워서 오기 싫다기보다는 다른 관련된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또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수업 거부 아동의 원인을 보시면 본인은 사실은 등교 의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어떤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요인을 갖게 되면서 등교를 거부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많이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이제 결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인도 못 믿겠고 친구도 못 믿겠고 또 선생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교에서 무언가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인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능력 그리고 부모의 기대 간의 불균형에 따라서 불안이나 긴장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등교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할 수 있는 학업적인 성취 능력이 정해져 있는데 부모님의 기대는 이제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경우 이제 갭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불균형에 따라서 본인이 학교에 왔을 때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과제를 수행 못했을 때 그 압박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긴장감을 갖게 되면서 수업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권태감 때문에 수업을 거부하게도 되는데요. 학교가 그러니까 학생 중심으로 물론 수업도 하고 선생님께서 상담도 해주시지만 매일매일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학생이 학교에 대해서 지루한 감정을 갖게 되고 또 반복되는 어떤 수업 스타일 또는 반복되는 대인관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무료하고 따분하고 나는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특성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 오면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 희망이 없어진다든지 결여된다든지 하는 나는 이런 거 해봤자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내재되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학교를 거부하게 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아침 등교 시간을 전후로 해서 급격한 심신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기분 좋게 좀 갈 것 같다가 또 어느 날은 굉장히 우울해하거나 짜증을 보이거나 하면서 등교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께 그런 부분을 많이 정보를 얻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이제 호소하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파요 하면서 등교를 회피하기도 하고 또 학습 활동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또 결석이 장기화되면서 생활 태도나 행동이 변하여서 한정적인 어떤 대인관계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계속 괜찮았는데 뭔가 갑자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뭔가 친구들 관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긴장으로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회피하거나 또 이게 더 두드러지면 자폐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족이나 교사, 주변에 있는 친구, 상담자가 초조해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유대를 잘 맺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등교를 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먼저 알아보신 후에 학생이 원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학교를 하루 이틀 쉬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렇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때리신다는 등 하면서 폭력을 쓰는 방법은 정말로 피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학교에 보내시려고 하면 할수록 학생은 더 수업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신 후에 학생의 그 불안적인 심리 불안의 원인을 같이 알아보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만 노력하실 수는 없어요. 그죠? 일단은 문제의 원인은 가정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학교의 교우 관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서 이 아이가 점차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이 수업 거부 아동 지도 방법으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 중독 아동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중독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다 사용 단계라는 게 있고요. 또 중독 경향 단계, 중독 직전 단계, 그리고 중독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게임 중독의 단계가 발전되어 나갑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가 과다 사용 단계겠죠. 이제 게임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게임을 하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조금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이제 학부모가 이야기할 때쯤이 아마 2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발생하면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좀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이것이 첫 번째 과다 사용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독에서 가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2단계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경향 단계로 발전이 됩니다. 매일 새벽까지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학업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이 중독 경향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몰래, 부모님 몰래 불을 꺼놓고 그저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경우가 이제 요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학업에 당연히 지장이 생기겠죠. 일단 늦게 자게 되고요. 이제 몰입하고 있는 것이 게임이기 때문에 학습적인 부분에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해라 마라 이렇게 가족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심지어 심한 부모님들은 막 게임기를 집어 던지시기도 하고 게임을 다 지워버리기도 하고 이런 단계가 이제 이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방법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중독 직전의 단계입니다. 아직은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그 앞에까지 이제 간 단계인데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시간 조절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랑 약속을 하고 뭐 한 2시간 하겠다, 3시간 하겠다, 또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그 대가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가능했다고 하면 2단계에서는 거의 시간 조절이 불가능하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단계로 막 돌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돈을 훔쳐서라도 PC방을 출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 PC방에 가봤더니 거기서 발견됐다더라 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중독 직전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가 중독 단계인데요. 이제 끝까지 온 거죠.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고 또 하고 해도 예전에는 게임을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만족감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겨서 본인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또 게임을 안 하면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되고요. 또 일단은 본인이 이제 이 게임을 많이 하게 될수록 성적이 점점 내려가고 본인이 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과제를 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상황을 전혀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단계까지 와버리면 학생이 다시 그 이전 단계로 내려가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있는지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은 아닌지를 일단 부모와 학부모와 함께 돌봄 선생님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게임 중독의 주요 현상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을 게임을 하게 되고요.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게임을 그만둘 수 없게 됩니다. 또 게임을 한 후에 해야 할 일, 또 한 후에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었는데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또 물건을 잃어버리는 건망증 같은 것들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또 컴퓨터를 켠 후에 가장 먼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먼저 하지 않고 항상 게임을 먼저 실행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게 더 발전되면 분노로까지 표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굉장히 많이 다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게임 중독의 주요 현상입니다.
그리고 게임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시간을 어긴 적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약속도 많이 어기게 되고, 또 도중에 방해를 받으면 과도하게 화를 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또 현실 생활보다 게임상에서 본인이 스스로 더 유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상태까지 간 경우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그 게임 세상 속에서 훨씬 더 유능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인식된다고 또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은 사라지겠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안에 있을 때만은 조금 만족감이 느껴진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게임을 하느라 이제 식사까지 거르게 되면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밥을 아예 방에 가지고 들어가서 게임하면서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을 하는 그런 주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옆에서도 또 본인 스스로도 줄여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게임 중독의 주요 현상입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뒤에 게임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루에 그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도록 스스로 관리하고 주변에서도 관리해 주셔야 하고요. 또 게임만큼 즐거움을 주는 다른 취미나 오락거리가 무엇인지도 찾아보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식사와 수면을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서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게임 외에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 뭐가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가 있었지? 하고 그런 리스트들을 적어보도록 해주셔도 좋고요. 또 게임 일기를 기록해서 게임을 하는 양, 또 자주 하게 되는 상황, 이렇게 본인이 기록해서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내용이나 시간, 게임을 하기 전후의 기분, 그날의 전체적인 본인의 기분, 그리고 스트레스 유무 등을 기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게임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다른 활동이 늘어가는 추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재미를 경험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상담을 요하셨을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절대로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몰래 PC방 가게 되고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생각해서 억울해하고 반항심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고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응하시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또 게임에 빠지게 된 현실적인 원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방치하진 않았는지, 또 시간 사용을 그냥 무작정 허용하진 않았는지 하는 방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 영향은 아닌지 이런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게임 사용의 관리를 어렵게 하는 가족 내 문제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대화 단절이나 불화가 있을 경우에 게임 중독인 학생이 는다라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고요. 또 일상생활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는 등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게임을 할 때 가족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도 되고, 또 같이 해본 게임의 유익함, 또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나쁜 점, 해악성 등을 토의해 보도록 지도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은 재미,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잃는 것은 가족, 친구와의 관계, 정신적 건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시면 게임 중독 지도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문제 행동을 보여주는 학생이 물론 적으면 좋겠지만 관찰을 통해 눈에 보였을 때 현명한 방법으로 지도하시는 그런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돌봄교실에서의 아동 지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1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아